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커피 한 잔과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구하는 각종 남성 보조제. 과연 어느 쪽이 혈관을 더 강력하게, 더 오래 살려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비싼 보조제 쪽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센터와 공동으로 13년간 진행된 남성 혈관 건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남성 환자 사례를 직접 분석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남성 활력과 혈관 건강이 왜 하나의 문제인지. 둘째, 커피 속 카페인이 우리 혈관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셋째, 카카오와 꿀을 더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호박씨까지 더한 완성 레시피와 올바른 실천 방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남성 건강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과는 달리 활력이 줄어들고 아내분께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원인이 분명히 있고 해결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호르몬 부족이나 스트레스 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센터가 60대 이상 남성 847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 활력 저하를 경험한 분들의 무려 83%에서 혈관 건강 문제가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83%입니다.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 문제가 남성 활력과 연결이 될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특정 부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피가 빠르게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관이 충분히 넓어질 수 있는 탄력, 그리고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청결한 혈관 상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식사와 운동 부족, 오랜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관 안쪽 벽에 노폐물이 조금씩 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물때가 쌓이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쌓이다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피를 한 번에 보내야 하면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직경이 3mm에서 4mm 정도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5mm 안팎이고요. 그런데 남성 기능에 관여하는 그곳의 혈관은 겨우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입니다. 수도관 비유로 다시 설명드리면 굵은 관에 물때가 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이 흐르지만 가느다란 관에 물때가 끼면 금방 막혀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가는 곳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 가느다란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더 굵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도 지금 동시에 조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 심혈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남성 활력 저하 증상이 처음 나타난 이후 평균 3.2년 후에 심장 질환 진단을 받는 사례가 현저히 많았습니다. 3년입니다.
남성 기능 문제는 단순한 활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혈관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은 올해 74세이십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이신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정 어르신의 혈관 상태를 검사해 보니 목으로 이어지는 경동맥에 이미 상당한 노폐물이 쌓여 있었고 심장 혈관도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심장마비나 뇌졸중 증상은 없었지만 이대로 두면 5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 어르신의 아내분께서 남편의 활력 저하를 걱정하신 것이 실제로는 남편의 목숨을 살린 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을 다시 청소하고 탄력을 되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핵심이 바로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재료를 더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커피 속 카페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잠을 쫓는 성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성분, 속을 쓰리게 하는 성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시죠. 물론 과다하게 드시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카페인에는 우리 혈관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보건과학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남성 3,7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하루에 커피를 2잔에서 3잔 꾸준히 마시는 남성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성에 비해 혈관 기능 저하 위험이 39% 낮았습니다. 39%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밀은 카페인이 우리 혈관 안쪽 벽에 내피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이 필요할 때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혈관벽의 평활근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는 것이죠.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더 쉽게, 더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내피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이 잘 넓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카페인이 등장합니다. 카페인은 이 지쳐가는 내피세포에 자극을 주어 산화질소 생산을 다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카페인은 공장에서 졸고 있던 기술자들을 깨워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강제로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 스스로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혈관 효과는 처방 약물처럼 순간적으로 강렬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억지로 혈관을 여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스스로 건강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어르신은 올해 68세이십니다. 퇴직 교사이신 분으로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십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 활력 저하도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커피가 혈당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드시기를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특별한 재료만 더해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히 2달이 지난 후 박 어르신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내가 먼저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고요. 혈당 수치도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바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혈관 노화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은 혈관벽의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특정 지표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벽에 붙어있던 염증이 줄면서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낡고 뻣뻣해진 고무줄이 서서히 탄력을 되찾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커피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믹스커피나 달달한 캔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혈관을 살리는 것인데 설탕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수면이 부족해지면 남성 호르몬 생산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상당 부분은 깊은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잠을 설치면 아무리 좋은 커피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에 2잔, 오전 중에 설탕 없이.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이 원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블랙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셨습니다. 설탕도 크림도 없이.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혈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알려드리는 커피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혈관이 나빠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우리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마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잘 돌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 안쪽 벽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지속적인 혈압 상승, 혈당 변화,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조금씩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를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여러 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은 층입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이 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혈관 내벽이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없어집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낡은 고무줄처럼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피를 내보내도 그 피가 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멀리 있는 부위, 발끝, 손끝, 그리고 남성 기능에 관여하는 부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저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혈관 건강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 기능 저하는 이 혈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신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심장 건강, 뇌 건강, 다리 혈액순환, 전체적인 체력과 활력까지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커피 레시피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세포를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 세포를 산화시키고 동맥 경화를 가속시킵니다. 비타민 E는 이 산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바라기 씨를 호박씨와 함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호박씨의 아연과 아르기닌, 해바라기 씨의 비타민 E,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보호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하루에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 합쳐서 두 줌, 약 40g에서 50g이면 충분합니다. 간식 봉지에 미리 담아두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두 종류를 함께 사서 큰 용기에 섞어두고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실 때 옆에 한 줌씩 놓고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주변 분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가족들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고,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이십니다. 올해 72세이신데 몇 년 전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남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혈관 관리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임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한번 쓰러졌는데 늦은 게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보다 빠릅니다.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임 어르신은 아내분과 함께 매일 아침 커피를 만들어 드십니다. 아내분이 카카오 분말과 꿀을 정성껏 넣어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도 미리 섞어두었다가 함께 드십니다. 걷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뇌졸중 이후 약해지셨던 한쪽 다리도 많이 회복되셨고 전체적인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아내분께서 남편이 혼자 시장도 다녀오고 예전처럼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건강해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 힘이 실천을 지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성 건강을 비밀처럼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 보시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경로당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형제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을 만드십시오. 인스턴트 커피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순수 카카오 분말 반 작은 술에서 한 작은 술을 넣고 잘 저어주십시오. 그 다음 천연꿀 한 작은 술을 더해주십시오. 이렇게 만든 커피를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십시오. 여기에 생호박씨와 해바라기씨 한 줌을 간식으로 더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총 재료비가 하루 몇백 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이 준 재료들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혈관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혈관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은 생활 전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혈액이 끈적하고 진해지면 혈관 안에서 잘 흐르지 못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 즉 혈관을 막는 덩어리가 생기기 더 쉬워집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단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2시간에 한 잔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웃음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산화질소 분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것, 손주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함께 크게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더 자주 웃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값싸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커피 한 잔만으로도 혈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연이 준 두 가지 보물을 더하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카카오와 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커피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달콤한 초콜릿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설탕이나 유지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카카오 분말입니다. 이 순수 카카오 분말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벽을 청소하고 탄력을 되살리는 천연 성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혈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일 1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카오 플라보노이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내피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내피 기능 개선이란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더 잘 넓어지고 피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카페인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그 효과를 한 단계 더 증폭시켜주는 겁니다. 카카오에는 또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처럼 심장을 갑자기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하게 혈관 전체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카페인이 불씨를 살리는 역할이라면 테오브로민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카카오는 반드시 순수 카카오 분말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코코아 음료 가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중의 코코아 가루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있고 실제 카카오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제품을 쓰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해칩니다. 반드시 카카오 함량 100%의 순수 분말을 건강식품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구하십시오. 쓴맛이 강하게 납니다. 그 쓴맛 안에 약효가 담겨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카카오 분말 반 작은 술에서 한 작은 술 정도를 넣어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꿀을 단순한 단맛 재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꿀은 동서양 모두에서 남성 활력을 위한 천연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꿀 속에는 보론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미국 북다코타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론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에서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8%가량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28%입니다. 약 없이 자연 성분만으로 가능한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식사도 줄어드니 영양소 부족이 생기기 쉽습니다. 꿀 속 보론이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이 산화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또한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정제 설탕처럼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느리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혈관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꿀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가짜 꿀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동네 양봉장에서 직접 구하거나 믿을 수 있는 국산 꿀을 사용하십시오. 비싼 수입 꿀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 꿀이면 충분합니다. 커피에 꿀 한 작은 술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설탕 대신 꿀을 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산화질소 생산을 촉진합니다. 카카오가 혈관 벽을 청소하고 탄력을 되살립니다. 꿀이 남성 호르몬 생산을 돕고 혈관을 항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단순히 증상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처방 약물이 혈관을 강제로 넓히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혈관이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력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성민 어르신은 커피에 카카오 분말과 꿀을 더한 레시피를 석 달째 드시고 계십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한 달이 좀 지난 시점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도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혈관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오셨던 분인데 꾸준한 실천이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깐 하나 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커피, 카카오, 꿀 조합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하면 남성 건강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보너스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씨를 간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유럽에서는 호박씨를 예로부터 남성을 위한 녹색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호박씨 안에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르기닌과 아연입니다. 아르기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직접 만들어내는 원료입니다. 아까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히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카페인이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를 더 만들게 한다면 아르기닌은 그 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 자체를 공급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카페인이 공장 기술자를 깨웠다면 아르기닌은 그 공장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납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는 셈이죠. 아연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갖춰져도 남성 호르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아연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62%가량이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연 섭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이 아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호박씨만으로도 아연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전립선 건강에도 좋은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수면이 방해되면 남성 호르몬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호박씨가 이 전립선 비대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 자체로도 남성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커피 레시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아침 간식으로 호박씨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밤에 2~3번씩 일어나셨는데 한 번이나 한 번 반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편해졌고 낮 동안의 활력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요즘 남편이 많이 달라졌다며 제게 고마움을 전해 오셨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호박씨는 굽지 않은 생 호박씨가 가장 좋습니다. 소금 간을 한 볶은 호박씨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 호박씨나 자연 건조한 제품을 구해서 드십시오. 하루에 한 줌, 약 30g에서 40g이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커피를 드실 때 옆에 두고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따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2가지와 보너스 하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커피와 카카오와 꿀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여기에 호박씨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재료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커피 레시피와 호박씨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원칙을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이 커피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을 뜨고 30분 안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카페인과 카카오 성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위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신 후 커피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을 먼저 드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깨울 수 있고 커피 성분의 흡수도 더 원활해집니다. 오후에 드실 때는 반드시 오후 3시 이전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남성 호르몬 생산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낮 동안 커피의 혈관 효과가 밤 동안의 호르몬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우리 혈관은 하루 이틀 만에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도 한두 주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데는 4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2달이 지나도 큰 차이를 못 느끼셨다가 3달째에 갑자기 몸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시계가 아닙니다.
제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변화가 쌓이는 중입니다. 혈관 속에서 조용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면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상당 부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고 방을 충분히 어둡게 하십시오. 야간에 전립선 문제로 자주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남성 건강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하체 운동입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운동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하반신으로 가는 피의 흐름도 줄어듭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2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매일 걷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혈관이 그만큼 손상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경로당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텃밭을 가꾸시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견뎌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작은 즐거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렇게 5가지 원칙과 커피 레시피를 함께 실천하시면 단순히 활력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심장도 좋아지고 뇌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전체적인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혈관 건강이 가져다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비싼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을 꾸준히 지키십니다. 매일 걷고 잘 주무시고 좋아하는 것들을 드십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오래 사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도 그렇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커피에 순수 카카오 분말과 천연 꿀을 더해서 드십시오. 둘째, 하루 한 줌의 생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셋째, 오후 3시 이전에 커피를 마치고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 3가지가 지켜지면 우리 혈관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은 남성 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혈관 건강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13년 추적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활력 저하를 경험한 분들의 83%에서 혈관 문제가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는 혈관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심장이나 뇌, 배사 더 굵은 혈관도 함께 위험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혈관을 살릴 기회로 삼으십시오.
커피 속 카페인은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 생산을 촉진하고 만성염증을 줄여 혈관 탄력을 되살립니다. 여기에 순수 카카오 분말에 플라보노이드가 더해지면 혈관벽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천연꿀의 보론이 남성 호르몬 생산을 돕고 항산화 효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호박씨의 아르기닌이 산화질소의 원료를 공급하고 아연이 남성 호르몬 합성의 재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할 때 약이 아닌 우리 몸 스스로의 힘으로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 모두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참고 견뎌온 세대입니다. 자식들 잘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내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든든한 기둥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혈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